22대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어제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제 속전속결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안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던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인멸 없는 탄핵 소추,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간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첫 시정 연설을 하면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네,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다. 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금단 현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준석 대변인께요. 네네. 자, 이 탄핵 그 끝이 어디입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극약 처방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이건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네.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까지 표결까지 간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대략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국 이래 7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표결을 한 것이. 네. 4번 부결됐고요. 3번만 가결됐습니다. 우리가 네.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이렇게 3건만 가결이 됐었습니다. 네. 전체 대한민국 70년 넘는 역사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네. 조금 전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18건이 발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건이 그 가운데 이미 가결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검사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네. 4건이 가결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22대 국회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7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 국회이고 국가인가라는 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방통위원장이 4명이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공영방송은 내가 못 내놓는다. 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누려왔습니까? 공영방송인데 사용방송이 되고 편향방송이 돼서 거기에서 얻었던 정치적인 이익, 그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라고 봅니다. 네, 최병천 소장님. 네. 자, 그래서 직무대행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4번째 탄핵 오늘 표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난번 용산 참사가 있을 때 실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이제 민주당이 탄핵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요? 이태원 참사. 네네. 예. 그런데도 이제 그때도 실은 민주당이 추진을 했지만 탄핵이 인용되진 않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우리 호준석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탄핵의 인용이라는 게 실은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론적으로 볼 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MBC에 계실 때 지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어떤 불법 사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직원들 해임한다든가.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MBC를 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네. 이제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무리한 방법인지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그 주장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이 묻지마식 탄핵 추진.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한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대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학대 수준이었다라는 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이어졌고 자질 검증보다는 막말, 인신공격 뭐 이런 발언들이 이어져서 상당히 얼룩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한때는 MBC라는 곳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사이인데 이제 오늘날 정치가 도대체 뭔지 말이죠. 괴벨스 얘기까지 후배한테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영상을 보셨습니다.